안녕하십니까, 박소방입니다. 오늘은 소와 용수 설비 중에 두 가지로 나뉘죠. 상수도 소화전, 그 다음에 소와 수조 및 저수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주요적인 내용은 소와 수조 및 저수조입니다. 그래서 대문항이 1번과 중문항이 1번 적고, 소와 수조 및 저수조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문항이 1번, 상수도 소와 용수 설비의 설치 대상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죠? 5,000, 그 다음에 100 pp죠. 암기 방법입니다. 저만의 암기 방법이고요. 이거는 각자만의 기준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5,000은 그냥 연면적이 5,000회 이상인 것. 그다음 100은 톤입니다. 가스 시설로서 가연성 가스 저장 및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 용량의 합계가 100톤. 폐폐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고요.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5,000과 100 폐가 되는데 단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 상수도 소와 용수 설비 설치할 특정 소방 대상물의 대지 경계선 180m입니다.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상수도 배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시 대지 경계선 180m 이내에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이 없는 경우에는 뭘 설치하라? 소와 수조 및 저수조를 설치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은 이것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수도 소화전은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고요. 여기에 뭐 초원이나 아무튼 이렇게 풀떼기가 달하고 있겠죠. 이 밑에 관통하고 있는 수도 배관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냐? 관리를 누가 하냐?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상수도 소화전입니다. 상수도 소화전. 상수도 배관이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는 소화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상수도 소화전의 의미입니다. 5개 소화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5개 소화전에 대한 수조는, 저수조의 양은 건물이 있고요. 여기 건물에 속하는 지하층 또는 고가 수조, 이렇게 건물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누가 되죠? 관계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죠. 관리를 해줘야죠. 관계인이나 건물주. 그러니까 주체 담당이 누군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 상수도 5개 소화전으로 나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려면은 지하에 여기 이 구역을 지나가고 있는 상수도 배관이 있어야죠. 근데 이 수도 배관을 75mm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놓은 겁니다. 특히 어디서 여기에 현장이 하나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 거리가 대지 경계선 180m 이내, 수도 배관의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배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 소화전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설치하는 의미죠.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어떤 의미죠? 당연히 이 지하에 수조가 있는 겁니다. 이 수조에 여기에 채수구가, 여기에 이제 흡수관도 있고 또는 채수구가 설치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 일단 공통적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소방 용수, 그러니까 소화 용수를
활용할 수 있죠.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의 양이 용수입니다. 소방용수.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 흡수관 투입구가 채수구가 지상에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저수조 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점검 실무 행정을 공부하시다 보면 소방 기본법이 있죠. 소방 기본법이 나옵니다. 일단 제목 소방용수시설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시도지사가 관리하죠.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소방용수시설. 이 소방용수시설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자, 소화전. 여기서 말하는 소화전이 뭐겠어요? 당연히 상수도 소화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화전이 있고요. 급수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수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수 소화전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저수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치 기준도 점검 실무 행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죠. 소방 용수 표지에 대한 설치 기준도. 근데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소방 기본법에 대한 시행 규칙입니다. 시행 규칙. 시행 규칙에는 이제 소화전과 급수탑과 저수조에 대한 설치 기준이 나오죠.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 자, 공통적인 기준입니다. 공통적인 기준.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거리로부터 각 부분으로부터 자, 수평거리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예외 사항이 있죠. 자, 주상공입니다. 자,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인 지역에서는 수평거리가 100m 이하일 것.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자, 위험하다 라는 의미겠죠. 140과 100m, 100m에 대한 조건, 주상공입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기준입니다. 뭐에 따라서 소화전당과 급수탑과 저수조, 소급자에 따라서. 자, 1번. 이거 점검 실무 행정을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셔야죠.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은 여기서 상수 소화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수도와 연결을 하고 지상식, 지하식이 있으며 지상과 지하식이 있으며 소화전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일 것이다 라고 명시. 자, 급수탑입니다. 급수탑인 경우에는 구경이 1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개폐 밸브는 자, 지상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1.7m 이하일 것. 1.5, 1.7입니다. 약간 의외인 숫자가 나왔죠. 1.7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보통 1.5인데 0.8에서 1.5인데 0.7m도 나올 수 있구나. 급수탑에 안에서. 자, 우리가 또 이제 궁금한 거 저수조입니다. 우리가 오늘 문제로 주요적으로 다룰 것은 소화수조 및 저수조입니다. 저수조에 대한 설치 기준 중요하죠. 실제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자, 4.5m, 0.5m 접근, 토사 및 쓰레기, 그 다음에 60cm, 그 다음에 자동 급수입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고요. 낙차는 4.5m 이하일 것. 왜? 이 소방차의 이 펌프차의 유효흡입수도가 4.5m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5m 이상이 되면은 제대로 흡입을, 그러니까 물을 흡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그러니까 4.5m 이하여야 한다. 자,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소방차에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기준 나와 있죠. 얼만큼? 2m 이하로. 2m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사 및 쓰레기를 걸러줄 수 있는 필터들이 있어야 하며, 흡수관 투입구의 사각형 또 원형인 경우 한 변의 길이 또는 지름의 길이가 60cm 이상이 될 것. 이 이상과 이하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이해하시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이상이 들어가는지 이하가 들어가는지 계산이 서죠. 자동급수입니다. 상수도와 연결되어 상수도로부터 자동 급수가 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수조에 대한 설치 기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수조와 여기서 나오는 이 소화전이 우리가 지금 화전전 기술 기준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과 별반 다를 것이 아닙니다. 별반 다를 것이 아니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상수도가 나오게 되고 그것에 따른 수평거리도 나오게 되면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대지 경계선 180m 이내 또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이 없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설치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얘가 설치할 수 있으면 얘를 설치하는 거고 좋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설치하는 거구나. 왜냐면 누가 봐도 상수도 배관에 연결만 시켜주는 소화전 공사보다 소화수조 및 저수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더 크죠. 비용 부담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리해 놓고 이것을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꺼번에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로써 소문항 1번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네, 소문항 2번입니다. 상수소 영수 설비의 설치 면제 조건을 쓰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설치 면제 조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화전 설치가 안 될 경우에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설치하라고 했죠. 화전전 기술 기준 내용에도 설치 대상에 가로치고 단이라고 해서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제 조건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 공공소방을 위한 소화전을 설치한 경우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서 만약에 연결시킨다고 하면 주상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몇이었죠? 100m였죠. 아무튼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소화수조 및 저수조가 설치돼도 면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별반 다를 내용적인 부분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별개로 외우고 뭔가 그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상수소 영수설비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 이번에 최근에 개정이 됐죠. 개정된 거는 추가된 것도 별반 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 저희 암기 방법은 지호 100에서 140도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호가 75라고 숨겨져 있다고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을 서술하라고 하면은 지상식 소화전의 호스 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칭지름, 자 여기 7호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호칭지름이 나옵니다. 호칭지름이 2번 들어갑니다. 자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 이거 분명히 그 위에서 설치 대상에서 나왔죠.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다.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문자를 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140은 뭔데요? 140은 소화전은 이 소화전 공공소방을 위한 그 상수 소화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화전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하가 될까? 140m 이하가 될까? 시라고 우리가 지호 100에서 140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마지막 이 도는 뭐예요? 소방차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할 것이라고 우리는 지호 100에서 140도라고 암기하시면 상수소와 용수설비의 설치 기준을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문항 3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한 줄이면 되는 거고요. 설치 재배 조건을 쓰시오. 뭐를?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소화 수조 및 저수조를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그 소화 수조 및 저수조를 설치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주변에 요수양, 그러니까 물의 양을 흐르고 있는 물의 양 0.8 루베퍼 미늘 이상을 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소소 영수설비에 대한 설치 면제와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설치 제외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넣은 거고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이 유수의 양, 강물로 흐르고 있는 이 양이 잘라서 봤을 때 0.8 루베퍼 민 이상이 흐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방용수로 쓰기 위하여 소화수조 및 저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결국에는 소방차가 와서 이 강물에 있는 물을 끌어다 방사하는 것이죠. 방사. 특성소방 대상물의 근처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문항 4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5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숫자가 나오죠.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저수량을 구하시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루베, 부피를 구하라는 뜻이죠.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저수량 어떻게 구하죠? 일단 연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연면적을 별표 친 것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절상한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절상한 숫자의 20루베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답이 나오죠. 단위까지 보시는 겁니다. 딱딱 없어지고 이건 단위가 없고 이 루베 20루베를 곱해줌으로써 별표친 루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면적을 알아야 됩니다. 연면적은 뭐죠? 각 바닥 면적을 다 더해준 것이죠. 지금 문제상에 지상 5층이고 각 층별 바닥 면적 8,000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8,000입니다. 더하기 지하 3층입니다. 3층 곱하기 지하 각 층별 바닥 면적은 만입니다. 만. 그러면은 34,000이 되겠네요. 잠깐만. 7만이 되죠. 7만이 됩니다. 7만이 되고 우리는 지금 연면적 7만 해배를 구했으면 이 별표 친 것은 어떻게 알아요? 기준 면적인 것입니다.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은 자, 지상 1, 2층입니다. 지상 1, 2층입니다. 지상 1, 2층. 지상 1,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이죠. 15,000배 이상이 된 경우에는 7,500. 이 외의 경우에는 12,500으로 나눠줘라 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5,000해배 이상이죠. 그럼 7,500해배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 면적이 되는 것이죠. 연면적이 지금 7만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7만에 7,500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둑게 보시면은 9.33이 나옵니다. 절상을 하면 몇이죠? 10이죠. 여기에다가 20루베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저수량이 200루베가 되죠. 200루베를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저장해야 한다. 이상을. 그래서 정답은 200루베가 되고 오른쪽 하단에 답 끝 적으시면서 답안지 작성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6번입니다. 흡수관투 입구 채수구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양수량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흡수관투 입구 소요 수량이 흡수관투 입구인 경우에는 소요 수량이 80루베죠.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소요 수량이 80루베 미만인 경우에는 1개 라고 나와 있고요. 채수구는 소요 수량입니다. 소요 수량에 대한 기준이 나오고요. 소요 수량이 20에서 40루베 미만이 되고 40에서
100루베 미만이 되며 그 다음에 100루베 이상이 된다. 숫자는 1, 2, 3개가 되는 것이죠. 흡수관 투입구과 채수구 뭐라고 했죠? 흡수관 투입구과 채수구는 지하에 있는 이 저수의 양을 저수 양을 끌어올리는데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채수구는 여기에 기존 시공할 때 동시에 시공과 동시에 배강을 설치하고 여기에 채수구를 설치한 겁니다. 흡수관 투입구는 여기에 뭐 매널 뚜껑 같은 거 설치하고 이것을 열어서 소방차에 펌프 흡입 배관을 넣어서 그러니까 흡입 호수죠. 넣어서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낙차가 얼마가 된다 했죠? 4.5m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5m 이하를 하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못했다 라고 했을 때 4.5m 이상이 되면 낙차가 4.5m 이상이 되면 우리는 가압송수 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밑에 있는 것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어떻게 연결한 거죠? 직렬 연결한 거죠. 펌프를 결국에는 직렬로 연결하다. 그래서 Q고 EH가 되도록 높이를 더 흡입 양정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직렬 연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가압송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 4.5m 이상이고 이 조건에 대한 양도 이 소요 수량의 양도 이 기준은 똑같습니다. 20, 40 미만, 40, 100 미만, 100 이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분당 양수량은 숫자는 외우기 쉽죠? 3300 단위는 리터/민입니다. 리터/민 얘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뭘 준비했어요? 재료를 준비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재료. 이제 골라야죠. 자, 흡수관 투입구부터 보겠습니다. 소요 수량이 우리는 지금 200이 나왔죠? 그럼 80루베 이상이니까 2개. 채수구죠? 소요 수량 200이니까 100루베 이상인 거네. 그럼 3개네. 그러면 만약에 4.5m 이상이야. 가압송상제 설치를 했어. 그런 경우에는 분당 양수량 3300리터/민이 되면서 해당 문제 6번에 대해서 우측 하단에 답끝 적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문항 7번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전기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창고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신설이 됐죠. 그러면서 이 창고 시설에 대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죠? 연면적을 5,000해배로 나눴을 때 이것에 따른 절상한 개수가 나오게 되고 이것으로 20루베를 곱하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전적 기술 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5,000해배가 중요한 거죠. 연면적을 5,000입니다. 여기선 뭐 7,500이나 12,500 이렇게 없습니다. 5,000 확정. 자, 그러면 우리가 연면적 얼마 나왔죠? 7만 나왔죠? 자, 7만 해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5,000 해배로 나눠주고요. 그러면은 14로 딱 떨어질 것이고요. 그럼 절상할 이유가 없죠. 원래는 절상해줘야 됩니다. 14 곱하기 20 루베가 됩니다. 그래서 280 루베가 되면서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답 끝 적으시면서 답안지 작성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